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네, 요즘 정말 뜨거운 분야죠. 인공지능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AI 에이전트라는 게 정확히 뭔지, 또 최근 기술 흐름은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요. 맞아요. 챗봇이랑은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사나 기술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 AI 에이전트 개념부터 최신 경쟁 동향,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네,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AI 에이전트. 이게 그냥 질문 답하는 챗봇이랑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뭐가 핵심적으로 다른 걸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율성이랑 실제 행동을 한다는 종에 있어요. 자율성과 행동이요? 네, 그러니까 특정 목표를 딱 주잖아요? 그럼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주변 환경, 예를 들면 최신 데이터나 아니면 연결된 다른 시스템 같은 것들을 먼저 인식을 해요. 아, 스스로 상황 파악을 먼저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걸 이용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추론하고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최적의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아까 행동도 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API 연동 같은 기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랑 연결되는 기술을 써서 계획한 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여행 계획 좀 짜져 하면 항공편 검색해서 보여주는 걸 넘어서 괜찮은 거 있으면 바로 예약까지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진짜 알아서 일을 처리해주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한 결과를 보고 계속 학습하면서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고 실행하고 배우는 AI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외부의 최신 정보 같은 걸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능력도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검색 증강 생성, RAG 같은 기술이 주목받는 거고요. 이걸 쓰면 인터넷의 최신 정보까지 바로바로 찾아서 반영할 수 있거든요.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음성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다루는 멀티모달 능력도 점점 더 중요해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더 복잡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AI 에이전트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 경쟁이 엄청나다고요? 네, 정말 치열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누가 더 성능 좋은 LLM, 그러니까 언어 모델 자체를 잘 만드냐, 이런 경쟁이었다면요. 네. 이제는 경쟁의 축이 좀 바뀌었어요. 누가 더 강력하고 쓰임새 많은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축하느냐, 이 싸움으로 넘어간 거죠. 아, 생태계 구축 경쟁이군요. 그렇죠. 단순히 똑똑한 AI를 만드는 걸 넘어서 실제로 우리 일을 대신해주는 AI를 만들고 또 개발자들이 자기들 플랫폼 위에서 이런 에이전트를 더 쉽게 만들고 쓸 수 있게 하려는 경쟁인 거예요. 개발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도구나 플랫폼 제공이 주류해졌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내놓은 코딩 전문 에이전트나 오픈 AI의 소프트웨어 설계 도와주는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다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진짜 전문적인 작업까지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또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에이전트들이 얼마나 잘 협력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 상호 운용성도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듣고 보니 다음 달 애플 WWDC 발표도 기대되네요. 시리 기능 강화 같은 AI 관련 발표가 나올 거란 예상이 많던데요. 네, 애플이 참전하면 이 경쟁은 더 뜨거워지겠죠? 해외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특히 제조업 쪽에서 AI 팩토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정보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제조 공정에 AI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공정 자체를 좀 더 자동화하고 지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목표가 꽤 크던데요. 2030년까지 AI 적용 현장을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고?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단순히 큰 공장, 대기업 공장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소협력사, 물류, 심지어 프랜차이즈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이걸 확산시키려고 하거든요. 아,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 공장에 딱 맞는 맞춤형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제조 현장에서 두루 쓸 수 있는 범용 AI 모델 개발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산업 전반의 AI 도입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생산성 향상은 당연하고 산업계 전체에서 AI 기술을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제조업 외에 다른 분야는 어떤가요? 금융권 변화도 좀 눈에 띄는 것 같던데요. 네, 금융권도 변화가 빠릅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창구에 챗 GPT 기반 AI 은행원을 도입했잖아요. 네, 봤어요.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꽤 복잡한 금융상품 상담까지 한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그렇죠. 카카오뱅크도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를 내놨고요. 이런 것들이 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고객 경험을 좀 혁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고도화된 역할도 가능해지겠네요. 네, 단순 반복 업무 처리를 넘어서서 이제 개인별 상황에 딱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거나 맞춤 상담을 해주는 등 훨씬 더 똑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AI 에이전트라는 게 정말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의사결정이나 실제 업무 처리까지 AI가 자동화하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산업 구조까지도 바꿀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영향이 크겠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 각자의 일상에도 뭐랄까 개인 비서 같은 맞춤형 AI 에이전트가 보편화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산업, 모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정말 많은 가능성과 변화를 품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당신에게 정말 당신의 일을 알아서 척척 처리해주는 그런 AI 에이전트가 생긴다면 당신의 업무와 일상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상만 해도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단순히 편리해진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점들을 좀 깊이 고민해봐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을기를 바랍니다.